24년 경찰 2차 형사법 기출지문 1. 형법 제62조 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를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이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년 12월 12일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 9일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아닌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 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7. 미합 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소파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 중국 국적의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9. 자영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양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 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0.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갑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을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을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을 등의 조력행위와 갑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을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의료과호 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2.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자기 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3.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4. 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계급의 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에서 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15. CCTV 설치 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갑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갑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7.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8. 사인 갑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허용한 개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한다. 19.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0. 갑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 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경우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22.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3.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 가치가 크다. 24.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5.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 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26.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 위배의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7.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자귀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28. 공사업자 갑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9. 갑은 을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을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갑은 살인 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0. 갑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1. 갑이 A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은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 32.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3.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단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34.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35.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6.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 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7.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38.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39.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40.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41.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한다. 42.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43.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44.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45.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6.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의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7.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갑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작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8.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9. 갑이 2010년 11월 15일 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50.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51.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53.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54.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55. 사실적 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56.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7.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5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9. 중간간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0.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1. 강간치 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6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63.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64.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5.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66.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의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67.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68.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69.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70.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7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묻지 않는다. 72.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73. 갑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갑이 신용카드 회사에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74.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75.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76.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77.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금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78.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79.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0. 작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작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잔물보관죄가 성립한다. 81. 작물인 정을 알면서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작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작물알선죄가 성립한다. 82. 업무상 과실중과실작물죄는 가중적 구성 요건이 아닌 독립한 범죄이다. 83. 날치기와 같이 강제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에 해당한다. 84. 갑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85.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86. 갑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갑이 담보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 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87.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갑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갑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을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을이 변경한 경우에 을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갑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88.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단순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는 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89.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90.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보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보호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나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에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 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위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위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1.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 92.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93.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94.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95.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96.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97.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98.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99.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0.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101.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102.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 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103.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갑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이 A를 폭행한 경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갑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104.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 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매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6.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 전에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수란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107.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 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와 피의자 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한다. 108.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09. 위의 108번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10.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11.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 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11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1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15.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고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11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117.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118.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에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119.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120.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21.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이른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정한다. 122.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23.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24.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25.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126.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127. 수사기관에 의해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8.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129.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130.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31.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대상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33.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의 사가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13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35.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136.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137.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138.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139. 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40.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진술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41.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142.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143.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무면 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다. 144.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145.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46.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47. 을로부터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은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148.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149.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50. 갑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갑의 친구 B는 공판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면 갑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15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52.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15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 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54.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55. 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 진술 조서는 A의 위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56.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고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